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상승하고 나서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죠. 5주 연속 상승 됐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 증시는 누구랑 사진 찍었다고 연상 상한가를 가던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맨해튼으로 따라와 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연속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5주 연속 랠리 나오면 좋죠. 근데 5주 연속 랠리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최근의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에 5% 남겨뒀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10월 말까지는 3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계속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다가 11월에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그게 사상 최고치에 5% 남았다는 거는 진짜 빨리 올라온 거죠. 11월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인데, 요즘에 이 빅테크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중국에서 계속 수출 규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땐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빠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소비 시즌을 의외로 정말 잘 견뎌냈습니다.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렇게 하나씩 매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다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소비 심리가 의외로 탄탄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다들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수를 하락으로는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정말 좋아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게 주간 신용카드 매출액입니다. 미국에. 연휴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흐름, 여기만 딱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올 거고 연말에 할인 많이 들어갈 텐데 일단 버티자, 기다렸다가 기를 모았다가 이때 한번 사자라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계속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조금 더 할인할 때 그때 한번 사보자 하면서 그때 딱 이제 점퍼랑 신발이랑 하나씩 이렇게 쇼핑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시 말하면 영끌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게 또 얘기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소비 시즌이 괜찮게 연착륙을 하면서 아마존이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타겟, 쇼피파이, 나이키 다 같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저 빨간색 그래프, 저게 놀랍게도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어퍼몰딩스입니다. BNPL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텐데,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긁고 돈은 나중에 내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할부의 민족이잖아요. 3개월, 6개월 다 가능한데 미국은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대요. 그거를 어퍼몰딩스가 들여오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 애플페이니 뭐니 다 들어오면서 계속 좀 주가가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퍼몰딩스의 주가, 이게 어제까지의 기록인데 간밤에 10% 더 올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다는 거는 어퍼몰딩스 오르네,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바이 나우는 했는데 이제 페이 레이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시기를 감안했을 때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은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할 때 최근에 봤던 제 경제 지표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만 흥미로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근원 PC 물가 상승률, 물가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 물가는 계속 빠지는 거야. 유가도 계속 빠지잖아. 그리고 곡물 가격도 내려온다며. 그러면 이제 정상화가 되겠지. 근데 이상한 게 기대 인플레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올라갑니다. 기대 인플레라는 건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크로스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짜장면 먹을 때 이게 막 7,000원, 8,000원이 됐으면 야, 이게
5,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어제는 7,500원이었는데 8,000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딱 느껴지는 연말에 소비를 하려고 보니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물가가 셌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점점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 내 돈에,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거기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한 거 빚 갚는 게 조금씩 퍼센트 올라가고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의 폭이 얇아졌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원래 사던 달걀, 뭐 내가 원래 사던 잠바 이런 것들의 가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비쌌나? 라는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비 심리가 이제는 좀 꺾이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제조업 PMI가 왜 바닥에 있는지 쉽게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연계해서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럴 때는 사실 빅테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이제 중국 이슈가 좀 있죠. 뭐 물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20% 수준이면 이거 결코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게 1분기로 계속 중국 그 규제 피해서 수출하려는 그 칩이 계속 이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매출 공백은 발생할 거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서 심리 지표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빅스 지수 아시죠? 변동성 지수. 어느덧 최저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최저점 밑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리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밑에 보시면 Fear and Greed 공탐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죠. 1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탐욕이 그득그득한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그럴 여유도 시장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 그 조정이 얼마나 길어지고 깊어질 것이냐? 저는 의외로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대응만 잘 한다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소비 심리가 좀 계속 둔화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 정도면 선전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고 이제 연말이니까 서로 선물 주고받아야 돼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이익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재고를 많이 떨쳐냈다는 거죠. 어쨌든 재고는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사이클 쿨타임이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재고를 챙겨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재단, 원자재단에서는 조금씩 꿈틀거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쪽에 관심을 좀 꽂아준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이 과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걱정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일제히 목표가를 600달러에서 700달러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일이 나왔던 게 아니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는 빠지는데 다 같이 목표가를 올린 거거든요. 물론 목표가가 다 맞지는 않지만 엔비디아의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보다도 이 기관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지수도 또다시 탄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인사이트들을 갖고 이제 서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올 정도로 테마가 난무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 사람 찾아서 너도 가서 사진을 찍어봐라. 그러면 관련주가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테마주 장세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국내 증시는 사실 사상 최고가까지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2차 전지 열풍이 광풍이 또 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잠잠해지고 나서부터는 사실 지수가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구간으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좀 그 흐름을 이어받아주는 듯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뭐 간밤에 마이크론이 매출 전망치를 좀 낮춰 잡은 걸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 통과 구간이지 급격하게 업황이 좋아지는 구간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증시가 중장기 혹은 내년까지 보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GDP 전망 추이가 이 붉은색이 미국입니다. 급격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유로존 나름 탄탄하고요. 중국도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확실히 상승곡선, GDP 상승곡선을 좀 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경제 서프라이즈 추이에서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미국이 잘 버틴 거죠, 올해. 그러니까 중국 무너지고 유럽 무너지고 뭐 독일이 유럽의 뭐 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암울했는데 미국은 돈 찍어내고 보셨던 것처럼 소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다 보니까 미국이 잘 버텨낸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꺾이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도 이제는 경기 둔화가 와야 되는 거고, 그치만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고 사이클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미국의 시대가 언젠가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에서 한국이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한국이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사이클에 입각해서 반도체라는 건 모든 IT 기기의 쌀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먼저 돌아서고 있고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중간재의 그런 나라잖아요.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살아나면서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도 잘 나가고 있고요. 화학주도 바닥 탈피 구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한국 기업들이 좀 발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과도기를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결국 코스피는 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내려와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상이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달러를 잡아내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 금리 인하 내년 2분기 뭐 3월까지도 얘기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레벨이 계속 다운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특히나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는 대형주의 매력도는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테마주 장세는 좀 과도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 겨울철에는 예열이 필수입니다.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만 이게 예열이 좀 과열되면 그냥 공회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열 구간이 좀 길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길어지면 또 다른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하면서 일단은 조정 기간이 온 만큼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